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너와 나의 JYP 박지정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 이재명 아닙니다. 뭐야? 화석 이재명. 24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분 관계를 맺어온 박진영입니다. 영상 보이시죠? 와, 진짜 20년 전 이런 증거가 영상입니다. 있다니. 야, 준비해 오셨어. 와, 20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그 아무 누구의 출판 기념회도 가지 않을 때 제 출판 기념회만 오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드 이재명입니다. 올드 아닙니다. 그리고 시조새, 화석입니다. 네, 화석. 진짜. 예. 제발 좀 조상. 신 이재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 JYP가 오죽했으면 본인의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민주당 임세현 선임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털털한 임세현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너무너무 아쉬운 사람 둘을 딱 꼽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예. 네, 그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많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군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내가 너무 아쉬운 사람 두 명인데 그중에 하나 임세현입니다.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할 한심한 변호사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심하다. 예. 아유, 예,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LNG 운반선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라는 소식이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 선원들도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26척 묶여 있다 그랬었는데, 그 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한 척이 나왔었고 오늘 또 한 척 나오면서 이제 24척이 남아 있는 건데, 종전 협상이 진행이 되는 뉴스들을 꾸준히 전해드렸었는데, 이러는 와중에 사실은 미국 그 아파치 헬기가 하나 격추가 되면서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고 이란도 여기에 응전을 하면서 서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 공간을 또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 관련 뉴스가 뒤로 한참 밀려가지고요,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전쟁 뉴스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증시 뉴스랑 엮여서 나오기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먼저 좀 전해드리고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민주당 뉴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의총에서 펼쳐졌던 뭐 여러 이야기들,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밖으로 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또 뭐 어떤 갈등 양상들,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오늘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머리 발언 일부를 들으셨는데요.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어제 최고위 발언이 좀 뉴스가 많이 됐죠. 뭐 화제가 됐다, 논란이 됐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나온 발언이라서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JYP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분들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저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좋습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아니, 여러분 모두의 지금부터. 좀 먼저 이렇게 그 아니, 앞에 아니. 조타선을 잡아주셔야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JYP 1등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 공정하잖아요. 어. 선관위보다 훨씬 낫지 지금. 공정해 네. 공정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야당 대표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임기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당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인가라고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예.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 집권 초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경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 임기는 아직 4년이 남은 거죠. 네. 예. 근데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가 아닌 순수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미국처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정은 좀 건조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른바 장관들을 비서처럼 쓰면서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예. 제 개인적인 주장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정권 초기에는 관리형 당대표가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무현 정부 초창기 때 당대표가 정동영 의장이었는데요. 대권주자였습니다. 바로 통일부 장관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문희상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대표로 옵니다. 문재인 정부로 가볼게요. 문재인 정부 당선됐을 때 대권주자인 잠재적인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원로이신 이해찬 총리가 당대표로 와서 관리형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정운영 편하게 잘 됐잖아요. 예. 그리고 총선 승리도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정권 초기에는 관리형 당대표였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관령 당대표라는 표현 써주셨지만 지금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에게 이제 가치 부여하는 것이 2028년에 있을 총선 공천을 주도한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요. 총선 공천 그 이후에 만약 이번에 당대표 되는 분이 이제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전 투구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글쎄요 어찌됐든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구승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어제 발언은 정청래 당대표께서 조금 궁지에 몰리셔서 좀 섣부른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나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했던 가면을 벗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발언을 하고 바로 딴지 게시판에 글을 쓰면고 그 의총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선명하게 노선 경쟁에 뛰어들겠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왜 저렇게 급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순방이 그 순방 환송 행사에 못 예. 가서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청이 아니라 그쪽 얘기하는 뭐 딴지일보를 위시한 그 그룹에서 사실 당대표 후보로 본인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조급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예. 임세훈 부대변인은 이제 당에 계시니까 지금 어떠실까요? 누가 어떠실까요? 본인이? 뭐 욕 먹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치인 숙명이다 보니까 뭐 그것도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당연히 해야겠죠. 뭐 제가 여기서 당을
마구잡이 비판한다던가 네. 어쨌든 당의 아직까지는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뭐 때리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시원하게 했지만 저는 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어제의 발언들 정청래 대표님 얘기하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 짧다. 그러니까 요 단어만 보면은 맞죠. 요 상황을 딱 빼고 담백하게 요 단어만 보면 맞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오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은 뭐 예전에 정청래 의원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뭐 박근혜 시절에 그 얘기를 했다던가 뭐 또 윤석열이 그렇게 활개치고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다던가라고 하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라고 꺼낸 것도 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여당일 때도 했어요. 여당일 때는 무슨 얘기를 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로 검찰 조직 보수 언론을 향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여당인데 그러면은 보수 언론이나 이른바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가 가는 그 세력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이 저거 대통령 저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 말 진짜 맞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 짧다. 너무 맞아요. 근데 당권은 더 짧습니다. 당권은 길어봐야 2년. 예. 자 이렇게 사실 이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서 발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청래 대표가 딴지 게시판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결론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뭐 이 문장 자체를 바라보기 전에 말이죠. 요즘 보면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뭐 각종 게시판 어디에 글을 쓰느냐, 어디에 의견을 여론으로 수렴하느냐 등을 가지고 마치 이제 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게시판에 내 이름이 어떻게 뭐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겠죠.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임세현 우리 대변인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 신경 써야 되겠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른바 유튜브에 출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대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유튜브의 컨셉이라든가 진행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그 채널에 그렇죠. 그리고 댓글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끌려다닐 수 있어요. 임세현은 끌려다니면 안 돼. 임세현은 정치인이고 저는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인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따라가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대중을 설득하고 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특정 유튜브의 성향, 특정 유튜버들의 댓글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그냥 같은 대중으로 내려오셔야죠. 지도자가 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이제 뭐 조선일보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조선일보에만 인터뷰를 하고 뭐 조선일보 기사만 인용을 하고 조선일보에 있는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오피니언들만 가지고 마치 세상에 이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일면 그것과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가능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 저는 딴지 게시판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딴지 게시판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딴지 게시판만 보는 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근래에 우리가 어느 게시판만 본다고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준석 씨죠. 팸코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저희가 2030 세대한테 이런 비판을 하면은 그 세대가 그대로 저희 뒤받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니면 어르신들은 다 딴지만 보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비판이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님이라고 한다면 딴지도 보셔야 되지만 보수 매체에도 나가시고 불편한 자리에도 다 나가셔서 그쪽의 얘기도 다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발언인 딴지가 민심의 척도이다 이런 거 같거나 아니면은 모 의원이 뭐 딴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뉴스공장에 당대표님께서 출연해갖고 뭐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는 식의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당내도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내 투쟁은 비적대적 투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중을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내 이견이 있으면 이걸 갖고 쪼르르 김모 유튜브 가고 쪼르르 정모 유튜브 가고
또르르 조모 유튜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유튜브가 언제부터 사람 이름이 돼 있었어. 예를 들자면 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에 공간 많잖아요. 당에 민주 스픽스라는 토론회장 여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 다른 거 있으면 의총 열듯이 또 다른 의견도 있으면 만나서 토론합시다. 왜 의총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토론은 이준석이 하는 디베이트가 아닌 예. 합의와 상생을 위한 정말 건설적인 디스커션이 되도록 서로 설득하고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긍할 건 수긍합시다. 그런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께 제안 드리자면 민주 스픽스라는 테이블 토론회장을 당사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상설 토론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림 그리는데 재미를 붙여서 또 뭐죠? 잠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곳을 또 그림을 그리셨네요.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미술을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걸 좀 이건 그림이 아니라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제작진한테 미리 주셨으면 하다못해 CG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 아니 금방 생각나가지고. 예, 방송이 이렇게 되면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아니, 여기 이게- 화면에 좀 포착이 될까요? 됩니까? 예. 네네, 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게 뭔가면요. 정치의 가장 큰 두 가지 방법론이 개혁과 통합입니다. 개혁의 또 다른 이름은 혁신 또는 투쟁입니다. 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싸우는데 같은 당일 때는 싸우면서 또 통합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근데 개혁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본주의, 모험주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대중과 괴리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회주의 또는 타협론으로 해서 정체성 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댓글이 두 개가 나옵니다. 리박 박진영, 문조 털레우 박진영. 이게 왜 같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하해 가면서 극단에서 하지 마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투쟁하지만 통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당내에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예. 많은 말씀 차원에서 제가 요 글을 썼고요. 요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투쟁이라고 외워야 돼, 말씀드리고 외워야 돼. 8월 17일까지 있어야 되는 내부 투쟁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구민주당이나 민주당 기득권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해서 우리가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을 설득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과 조금 더 실용주의적이고 조금 더 그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서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해서 그렇게 국힘을 결멸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 노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국힘 제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노선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저도 가능하면 멸칭은 부르거나 이러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서로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당 내에서 내전을 벌일 때는 어느 정도 그 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멸칭이라든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댓글창에서는 이제 뭐 정제되지 않고 순화되지 않은 표현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흔히들 하는 얘기로 동지의 언어로 비판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함께 좀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뭐 당내에서 무슨 투쟁을 한다 서로가 노선 경쟁을 한다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그것이 또 다른 뭐 마이너스적인 결론으로 도출된다면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 당에 워낙 오래 계셨던 예. 시조세이다 보니까 이 당의 희노애락을 그렇죠. 정말 다 아셨고 뭐 제가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한참 선배님이시잖아요. 당에 있어서는. 소리요 비슷한 네. 세대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소개해드릴 때 앞으로는 시조세라고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정치 지도세.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진짜 제일 잘 아시는 분일 거고 저도 가끔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이 예. 친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당이 뭐 이런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전에 뭐 김한길 체제 때도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있었고 이럴 때도 항상 무엇인가에 그 뭐 편이 갈라져 싸웠을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서로 정말 마주보고 의견을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헤어지고 끝인데 예.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이 뉴미디어라는 채널이 생겨서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끼리 너무 편이 확고하게 갈린 이 상황이 과연 우리 당에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게 맞을까라는 대기가 있고 특히 채널별로 뭔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떠한 특정 채널에서는 그 채널의 성격과 거기서 뭐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하면 또 좋아하고 또 다른 반대 곳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 환호하고 좋아하고 뭐 저는 그 이해는 응당됩니다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정구승은 정구승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제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박진영 교수님 위치가 있는 건데 내가 달라. 그럼 너는 털. 아니야 너는 유. 아니면 너는 비.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당대표님을 얘기를 드리면 당대표가 어쨌든 당의 최고의 리더잖아요. 당을 책임지는 사람. 그럼 권한이 있는 만큼 그 비율대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야당의 의원, 그다음에 여당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정청래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인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근데 그때의 태도가 굉장히 똑같다는 면에 대해서 그 정청래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도 왜 맨날 대표가 돼도 똑같지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고 특히나 이 커뮤니티 사용이나 어떤 TV 출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폐쇄적이거든요. 근데 야당 때는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해도 TV조선은 인터뷰 안 받아요. 질문 안 받아요. 야당 때는 맞죠. 근데 이제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큰 그릇으로 바다로 품어야 되는데 T조든 조선일보든 누구든 하시면 오히려 대표님의 무게로 그걸 오히려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전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딴지 게시판을 맨날 써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맞아.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꼭 당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분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환호하는 곳에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패널인 저조차 딴 소리를 안 듣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상승작용 때문에 언어가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막 조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성적으로 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었잖아요. 맞아요. 반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도 상대방 특히 보수 패널이 있는 방송에도 나가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나의 논리가 그렇게 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적어도 아니면 같이 공개가 대중들한테 됐을 때 내가 저 말을 조금 더 저분보다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가를 갈고 닦으셔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가면 다 박수 쳐주고 나한테 좋은 댓글 써주는 데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으니 수많은 정치인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은 특히 험지로 좀 많이 가셔서 얘기를 더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내 투쟁은 정말 상생적으로 해야 돼요. 예. 저도 이제 뭐 늘 저 자랑해서 재수 없는 놈으로 불리지만은 또 한 번 하자면은 종편이나 공중파에 나가서 국민의힘 패널하고 저만큼 핏대 높여서 싸우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그 생방송 중 잘리기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다툽니다. 저도 한번 잘렸습니다. 그렇게 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유시민 작가 이야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저분이 다른 파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개혁파, 정청래 대표는 그 당시에 정동영 장관 편인 실용파였어요. 엄청나게 싸웠어. 근데 있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유시민 작가든 정동영 장관이든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만큼은 정말 인생에 그렇죠. 그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이 성공하고 연장되고 이기고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내의 싸움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뭐 어떻게 타당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